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훈민 조아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구속영장 실질심사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랑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을 구속하기 전에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말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서 앞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을 때 구속 상태로 받을 것인지 불구속 상태로 받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것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것은 방어권 차원에서 정말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상당히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찰에서 구속영장 청구를 검사에게 신청을 하면 검사가 그 필요성을 검토한 후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게 됩니다.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에는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를 하게 되어 있고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 청구가 된 다음 날 신문 일정이 잡히게 됩니다. 영장 청구 시점에 따라서 하루 정도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불체포 피의자의 경우에는 검사가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영장 청구를 하게 되면 며칠 이내로 심사 일정이 잡히게 됩니다. 피의자가 불체포된 상태이기 때문에 법원 구인을 위한 구인영장을 발부해 피의자를 인치하고 필요한 경우에 교도소, 유치장 등에 유치하기도 합니다. 법원에 인치된 때부터 24시간을 넘길 수 없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심사 절차가 진행이 되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체포된 피의자, 불체포 피의자의 경우에는 구속영장 실질심사 절차가 약간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사 당일에는 영장 전담 판사가 심리를 주재하고요. 피의자, 변호인이 출석을 하게 됩니다. 이 영장 실질심사의 경우에는 필요적 변호 사건이기 때문에 사선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국선 변호인이 무조건 선정이 되게 되고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검사는 출석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심사가 개시되면 판사는 먼저 절차 개시를 선언하고요.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의자에게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이름, 주소, 직업 등을 확인하게 되고요.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범죄 혐의 사실을 간략하게 고지를 하고 인정 여부를 묻습니다. 그리고 피의자 신문 절차에 들어가는데요.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주거지, 가족관계 등등에 대해서 자세한 질문을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청구서에 기재된 구체적인 내용 같은 것들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피의자 신문이 끝나게 되면 변호인에게 피의자를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고 변호인은 영장 기각의 필요성에 대해서 주장을 하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피해자에게 추가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지를 물어보고 자유롭게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됩니다. 심사는 보통 20-3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지만 짧은 경우도 있고 1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어서 사안에 따라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복잡한 사건의 경우에는 하루 종일 걸리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심사 결과의 경우는 보통 당일 저녁이나 밤에 통보가 되고요. 사건 기록이 방대하거나 중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새벽에 나오기도 합니다. 피의자는 이제 집에 갈 수는 없고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를 하게 됩니다. 판사의 경우에는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범죄 혐의의 소명 여부를 판단하고요. 형사소송법 제70조 1항 각 호의 구속사유 전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주거가 부정한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 도망 또는 도망의 염려가 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 사유의 전부 판단에 있어서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가능성 등등의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속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에 검찰이 명확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무조건적인 혐의를 부인하게 되면 판사는 이 사람이 도망의 우려가 있고 책임 회피의 우려가 있다고 볼 가능성이 높아서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조금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판사 입장에서는 피의자가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인정하지 않으면 좀 괘씸하겠죠. 그리고 주거지가 불분명하거나 가족관계가 소명이 되지 않거나 도주 우려가 없음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도 구속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구속영장이 기각될 확률은 20%에서 2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서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앞서 설명드린 구속 사유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몇 가지만 설명드리면 가족과 같이 살고 있고 사회적 신분이 안정적이다. 이런 것들을 주장하면 좋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라면 실제 거주지를 명확히 설명하고 가족이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죠. 그리고 부양 가족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하면 좋습니다. 병든 가족을 돌봐야 한다거나 노모가 있다거나 자식이 많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도주 우려가 없음을 강조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관련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숨길 자료가 없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 중이라는 사실을 어필하면 좋습니다. 이게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수사기관이 이미 물적 증거를 많이 확보를 했다. 그것도 피의자가 스스로 제공했다. 이런 점들을 강조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 주범이나 공범이 있다면 이들과 연락이 닿지 않고 수사 내용에 대해서 얘기해줄 가능성이 전면적으로 없다.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해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영장 청구에 기재된 내용을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이걸 분석을 해서 실제와 다른 부분을 짚어내고 부풀려진 부분이 있다면 이것들을 짚어내서 논리적인 근거를 들어서 반박을 하면 좋습니다. 주장만으로는 좀 부족하고요.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거나 피해 변제를 했다는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고 이 부분을 어필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부분들은 이제 변호인의 의견서 형태로 잘 정리를 해서 제출을 하고 첨부 자료를 제출을 해야겠죠. 이게 짧은 시간 안에 절차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빠르게 움직여서 관련 자료를 확보해서 제출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혐의를 인정할 것인가 고민이 되시기도 하실 것 같습니다. 자백이 구속을 막는 데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면 증거인멸이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인데요. 그렇지만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자백을 하게 되면 나중에 형사재판에 갔을 때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중대한 범죄라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어느 정도까지 자백을 하고 어느 정도까지 부인을 할 건지 그 적정선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변호인과 상담을 하셔서 결정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 영장실질심사의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릴 것처럼 변호인은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짧게 진행되는 절차다 보니까 빠르게 변호인과 만나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좋고요. 국선 변호인의 경우에는 심사 당일에 그냥 처음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선 변호인을 선임을 하는 경우라면 조금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장실질심사의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구속 사유에 대해서는 좀 예전에 찍어둔 영상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두었습니다. 구속 사유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제가 링크로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까 그 영상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중요한 만큼 절차를 잘 파악하셔서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